오늘 많이 이야기 해왔습니다만도 드디어 마지막 차례 4번에 왔습니다. 그림책이 아니라 그림 연극으로 지방의 동물을 종류에 알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지산자 이후 활동의 중심을 한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그림 연극을 만들고 그림 연극 가지고 지방의 동물 전국에 알려달라는 위례가 잇따라와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마도의 살쾡이하고 지방현의 쌀, 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 연극이라는 거 모르시죠? 일본에 밖에 없는 일본 도자 문화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그림의 뒤에다가 글자 쓰고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거 빼면서 설명하는데, 이걸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림의 연극 같다 해서 그림 연극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연극은 그림체 읽어주기 할 때 그림체 자연 본사로 읽어주기 해주는 사람들은 다 이걸 외워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는데, 상당히 손도 지치고 외워야 하고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림 연극은 원래 뒤에다가 문장 쓰고 있는 거니까 다 하고 같이 보는데 알맞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세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견본 시장인 그 보로냐라는 세계 최대의 견본 시장인 그 보로냐의 오니리 도서전에서 그림 연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캄보디아이고, 이건 프랑스, 이건 스페인, 그래서 중국에서도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림 연극은 세계화되어가는 속에서 저에게 일이 오는 것은, 제가 그림 연극 최고의 상인 다카하시 고잔산라는 가장 큰 상을 맷받치 엄마로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표창 받았을 때 그 사진입니다. 이 책은 지금 프랑스어판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인쇄만 하면 좋은 단계까지 왔는데,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프랑스가 보도 아니죠. 지금 프랑스는 혼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질간을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 연극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대마도에 살쾡이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쾡이는 한국에서 온 살쾡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0만 년 지났기 때문에 좀 다른 종으로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왜 걸어서 왔는가 하면, 한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옛날에 10만 년 전에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바다가 생기면서 여기다가 고립된 대마도에서 살아남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일본의 살쾡이는 이 대마도하고 오키나와의 하나 작은 이리오모테에서 온다는 그 두 가지 섬밖에 없습니다. 이 살쾡이는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양가면 멸종해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살쾡이하고는 10만 년 지났기 때문에 다른 종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쾡이를 받아서 번식을 시키는 일은 못합니다. 따라서 살쾡이, 지금 남아있는 살쾡이를 불어나게 시키고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데, 환세처럼 100마리 정도까지 불 끄고 그래서 자연에 반사하자, 이러한 기획을 그 환경성이 수행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이 살쾡이를 전국에 있는 이 동물원에서 길들이고 번식에 성공시켜가지고, 그래서 100만 이상 된 시점에서 대마도에서 반사하자, 이런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안 불어납니다. 2000년에
처음으로 번식에 성공하는데 그 이후 불어나지를 않아요. 불어나지 않고 5kg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시설에서 번식을 다 시도하는데 성공한 것은 나가사키하고 교토하고 후쿠오카의 3개만입니다. 저는 이 교토의 사육사가 어려움 속에서 대마도 살쾡이를 번식에 성공시킨 그 사례를 밀착 취재해서 한 권의 책으로 했습니다. 겨우 새끼가 탄생했는데 자연 분방을 못했어요. 근데 마치부터 깨면 물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대신해서 키우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이 사육사가 교토 시동물원의 사육사인데 이 여성 사육사인데 이 여성 사육사가 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여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일본의 살쾡이가 왜 멸종위기인가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드킨입니다. 70마리 아니면 100마리밖에 없다 하는데 1년에 10마리 이상이 죽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하는 겁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 그러한 그 새끼가 있는 엄마 살쾡이가 교통사고 맞아서 한꺼번에 3마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슬픈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마도 사람들은 생태 통로를 만들고 도로를 건지 안 해도 논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운동도 하고 벌리고 있습니다. 초고등학교 애들은 살쾡이가 교통사고 맞지 않도록 자기들이 이런 간판들 만들고 밤에 되면 이거 빛납니다. 이렇게 해서 살쾡이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사업을 살쾡이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하고 가승구 대표님이 지도하시는 자연과 사람들의 애들하고 여기 애들하고 교류회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김 선생이 책을 내는데 교토시 동물원은 백번으로 당신을 도와드렸죠. 이번에는 우리 교토시 동물원을 김 선생님이 도와주는 번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동물원장이 그림 연극을 만들어 달라고 미래가 온 겁니다. 알았다고. 나는 당신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자연 본사로 이 그림 연극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연극을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살쾡이의 모자가 있으면 엄마하고 아기 스콕 살쾡이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 아기 살쾡이는 혼자서 사냥해서 혼자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엄마가 논으로 데려와 주었습니다. 논에 오니까 많은 샘물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말해요. 논은 사냥하는데 좋지만 조심하라고. 논에 가자면 도로를 건너야 된다. 도로에는 자동차가 있어서 이렇게 조심 안 하면 잘 지게 된다. 그래서 애가 말합니다. 인간이란 무서운 것이다. 도로는 무서운 것이다. 엄마가 다시 강조합니다. 배고파서 어떻게든 안 될 때만 논에 오라고. 왜냐? 도로를 건너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참아서 산에서 들에서 사냥을 잘 하세요 해서 헤어집니다. 아기 살쾡이는 엄마 말 잘 듣고 열심히 사냥을 하지만 비가 계속 뱃을 내리고 배고파서 못 견디게 됩니다. 그때 그렇다. 엄마가 배고파서 뭐 어떻게 안 될 때는 너네 가서 되겠다 했잖아. 밤이면 자동차도 안 올 거지 해서 이 애는
논을 향합니다. 바로 그때 아직 논에 도착 안 하고 있는데 맛있는 개구리가 많이 죽고 있는 거예요. 오, 맛있다 해서 먹고 있는 사이에 자동차가 옵니다. 이거 로드킬로 죽은 개구리입니다. 그걸 먹고 다시 죽는 걸 2차 로드킬로 갑니다. 이걸 먹고 있는 사이에 자동차가 오고 가스로 어떻게 피합니다. 아침에 되자 논에 가자 해도 이번에는 인간들이 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센테톤으로 청소하자. 센테톤으로 청소해줘야 이 살쾡이가 논에 갈 수 있다. 센테톤으로나 모십니까? 청소하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기 살쾡이는 인간의 말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없어져서 가보니까 어떤 도로가 있는 거야. 이 도로를 건너가면 논에 도착했다. 엄마가 거기서 사냥을 하고 있었어. 잘 왔냐. 도로를 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 아니다 엄마. 인간이 뭔가 도로를 건지 안 해도 논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것 같다. 몰랐다. 너도 성장했구나. 나는 너부터 처음으로 가르쳐받았다. 이렇게 해서 논에서 엄마하고 아기는 배불리 먹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한 뒤에 나는 그림 연극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마도 살쾡이를 구하자면 모기가 중요하다. 논에 모기가 있어야 이들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다 이 쌀을 사줍니다. 이 패키지 이쁘죠? 이 패키지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단법인 미트입니다. 이 사단법인 미트를 이끌고 있는 그 대표가 요시노 씨인데, 요시노 씨는 원래 도쿄에서 살았어요. 환경성의 일꾼이었어요. 환경성의 나라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분은 도쿄에서 디자이너 하셨어요. 디자이너 했기 때문에 저의 그림 연극의 그림은 이분이 그렸습니다. 이 둘이는 도쿄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지향하는 세상하고 환경성의 세상은 다르다 이렇게 알고 요시노 씨는 도쿄부터 대마도로 이사합니다. 그래서 이주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대마도의 젊은이하고 도시에서 온 사람들하고 연결시키는 사단법인 미트를 만들고 운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 경험은 작년 12월에 순천에서 한일 수치 포럼 했을 때 발표했습니다. 저는 대마도에 여러 번 주재가고 이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발표는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수치마 살쾡이, 대마도 살쾡이 쌀의 대처, 이러한 보고를 하신 겁니다. 이 아까 예쁜 패키지는 이런 농부들하고 같이 이 사람들이 무농약 친환경 농업을 해서 만든 이 쌀을 예쁜 패키지로 도시에서 삽니다. 살쾡이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이 쌀을 삽니다. 인기 있습니다. 제법 비싼데. 자, 이 사람들은 쌀 만들고 패키지를 만드는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품을, 관련 상품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살쾡이 강연할 때 반드시 있는 이 옷, 이것도 이 아까의 요시노 씨의 아내분이 디자인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상품화해서 팔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 연극의 그림도 포스트카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에 지는 그 슬픈 장면인지 빼고요. 좋은 장면만 6장 골라서 5장 골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나는 자연 본사로 돈 안 받고 그림 연극을 만들었는데 그림 연극 강연이 1년에 10번 정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대마도의 공무원이 그렇게 제가 그림 연극을 만든 거 알고 대마도 공무원이 강연회를 자기가 잡습니다.
조직합니다. 마련해 주는 거죠. 자기들이 대마도에서 일본 본토까지 가자 하며 비행기로 왕복 30만 원 이상 합니다. 대마도하고 본토하고의 교통수단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합니다. 그분은 간사이, 그러니까 교토 오사카 거의 출신입니다. 나라의 도서관에 김한 선생님이 대마도의 살쾡이 이야기를 잘 하신다 때문에 거기 도서관에서 김한 선생님 강연회를 안 해주십니까 하니까 나라의 이 도서관에서 하겠다 했을 때 저는 일 받고 돈 안 받고 이거 만들었지만 강사료를 받는 거죠. 나라에서 이렇게 강연합니다. 근데 마치면 또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김 선생, 대마도의 공무원 엄마무입니다. 이번에는 오사카에서 강연 안 해줍니까? 알았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대마도 살쾡이 가지고 전국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그 강연회는 내가 강연회를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마도에 살고 있는 공무원이 대마도 살쾡이를 보급을 위해서 저한테 강연을 요청하고 자기가 거기를 조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현 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 지방현에서 친환경농업 국제회의를 재작년에 했을 때 일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오는 그 앞에서 일본의 독자 문화인 가미시바이 그림 연극을 세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다. 그림 연극 가지고 활동하시는 사람, 그림 연극 최고의상 받은 사람이 김한다고. 그러면 김한 선생님 좀 만나보자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고 그 지방현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교토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 말하는가 하면 이 국제회의 때 그림 연극을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옆제기했죠. 제가 쓴 글에다가 초등학교 학생이 그림 그리면 어떻습니까? 이건 좋은 아이디어네. 실은 도요가의 환세 국제회의 했을 때 시민들이 쓴 글에다가 저의 친구 화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 전시회를 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지방현의 공무원이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애들에게 그리게 하고 선생님이 글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알았다고. 근데 저는 환세도 등장하는 논에 먹이사슬 이거 가지고 스토리를 생각했던 겁니다. 먹이사슬. 이거 잠자리에 애벌레인데 손살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그림 연극 가지고 저는 국제회의 때 농협에서 이 그림 연극을 한 거죠.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보았습니다. 또한 대회장에서도 했죠. 안 보이지만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아세신문에서도 크게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해와서 이제 마지막 이것만 이야기하면 마칩니다. 저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15년간 계획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자비 출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60권의 책을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전략을 세웠는가 하면 작가라 보러 못 자며 전략 전술이 꼭 필요하는데 저는 가능한 많은 책을 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의 친구가 있습니다. 여자 작가인데 그림체 작가인데 고생 많이 했어. 나도 그 친구하고 많이 이야기하면서 왜 고생했는가 하면 그 친구의 할머니도 치매이고 어머니도 치매이고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동시에 병간호 하면서 글을 썼어요. 아주 고생했어요. 근데 그 경험을 담아서 그 손자의 눈으로 할머니의
지매를 보는 그림책을 썼어요. 그것이 대박났어요. 영화도 되었고, 그 영화가 또 국제적인 그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고요. 드라마가 되고 만화가 되고 지금 수많이 강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작품으로 많이 벌어먹는 이 작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센테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박나는 작품은 못 쓴다. 과연 좋은 작품이라도 센테 분야는 판매가 어려울 것이다 하니까 작은 수익, 아까 대교에서 둔지산제가 매해 5천, 7천 부족봉으로 그 주문받고 짓는다 했지 않습니까? 둔지산제 1년에 가령 200만 원 버린다고 합시다. 200만 원 버리는 그 작품이 10개 있어 보세요. 그러면 2천만 원 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수입은 작지만 그 작은 수입이 많이 있어서 3년에 한 번 준세되는 작품이 있는 겁니다. 준세는 안 되지만 강연만 오는 작품이 있는 겁니다. 아까 대마도의 살쾡이 같은 거 자기는 문장 썼는데 한 푼도 안 받았죠. 그렇지만 자주 강연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수입을 모여서 큰 수입이 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환세 때 얘기했죠. 환세는 이제 마친 서재이기 때문에 소홀히 했는데 환세 덕분에 나는 5권이나 책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작가가 되자고 꿈을 가지는 사람, 지금 작가 활동하고 계시는 사람도 이 속에는 있을 거죠. 전략 전술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략 전술 속에 지방의 동물을 발굴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센테 분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 경상남도의 어느 도서관에 아무도 아직 모르는 전국적으로 잘 알리게 되는 옛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실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경상남도에 어떤 아무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 어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찾아내고 스토리화해서 전국에 알리는 과정이 여러분이 출세하고 유명한 작가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유명하지 않지만 저의 신뢰를 통해서 실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툴죠. 저의 우리말 잘 안 합니다. 근데 긴 시간 오게 하는 나쁩니다. 틀린 말도 많이 썼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전략을, 여러분의 전술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만나서 질문도 받고 대답하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서로 좋은 작품 내면서 자극을 주면서 같이 나아갑시다. 경상남도 마지막에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경상남도에게 감사드리고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